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국민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숭실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국숭세단 라인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눈에 띄던 대학이었는데 이를 타 대학과 똑같이 낮춘 것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텐츠의 마지막에 국숭세단 학생부 교과 전형 비교 자료 역시 첨부하였으니 숭실대학교뿐 아니라 국숭세단 라인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도 이번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숭실대학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사항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된 사항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여전히 미적분, 기하 및 과학탐구 제한 조건을 걸어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은 꽤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경상계열 수학 교과 반영 비율이 5% 줄어들고 국어 교과 반영 비율이 5%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도 인문 경상계열 모두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5%씩 줄어들었고 탐구 각 과목이 반영 비율이 2.5%씩 늘어났는데 그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할 시 과목당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일부 변경된 사항도 있는데 이는 상세 탭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 그리고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이것저것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사실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로 개편된 사항이 2026학년도 전형계획 업로드 시점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자유전공학부들을 제외한 전형별 모집 인원만 보시면 되는데 한두 명 차이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정시 모집이 확대를 위해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 모집 단위들에서 인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항 역시 2026학년도 확정 수시 정시 모집에서의 모집 인원을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에 생긴 메인 변화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변화 사항들입니다. 우선 숭실대학교는 국숭세단 라인 중에서 원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빡셌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무려 인문계열에는 2합 4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탈락하는 수험생들도 여럿 있었고요. 2025학년도에는 이로 인해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을 1등급 완화해서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부담을 낮추며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모두 2합 5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국숭세단 라인에서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및 숭실대학교가 2합 5,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및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2합 6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숭실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전히 제일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숭실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 등급씩 더 완화하여 인문 자연계열 모두 2합 6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말씀해드리겠지만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면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두 러프하게 2합 6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니까 3등급을 수월하게 맞는다고 치면 다른 과목에서 3등급 하나만 더 맞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숭실대학교는 아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과목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여전히 다른 대학보다 어느 정도 장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2합 5보다는 확실히 널널해졌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갈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2025학년도 수시 입결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2025학년도에도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며 최초 합권일 줄 알았는데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도 예비 앞번호를 예상했으나 꽤 먼 예비를 받은 학생들이 사례도 꽤 있었던 만큼 2025학년도 입결이 상승했을 것이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2합 5를 넘어 2합 6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내려온 만큼 국숭세단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쓰기 용이해짐과 더불어 더욱 입결이 상승할 것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수능 필수 응시 과목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통론, 사탐론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입학처에 문의하거나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최대 취득 비율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팀장이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드려 확인을 해보았으니 이번 콘텐츠에서의 설명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숭실대학교 학생부
학생부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80%, 진로 선택 과목을 성취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변환하여 20%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다르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비중이 크지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교차 지원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3개가 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 제2 외국어, 예술 등등을 위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었는데 갑자기 사회계열에 지원한다고 하면 국어, 영어, 사회교과에 속한 진로 선택 과목은 한두 개 과목 정도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영 교과에 속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6개 이수했는데 A 4개, B 2개를 맞아서 환산 등급이 1등급은 아닌 학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한두 개 이수했지만 그 한두 개가 모두 A라서 환산 등급이 1등급인 학생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학생에게 더 높은 진로 선택 과목 점수를 부여한다면 전자의 학생이 억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학생도 A 과목 2개만 들어갔다면 진로 선택 과목 점수가 만점으로 들어갔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는 이를 보정하여 3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라면 전체 진로 선택 과목 점수가 그대로 20% 들어가며 2과목만 있을 시 18%, 한 과목만 들어가면 16%의 점수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2과목만 있을 때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점수가 82%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점수는 그대로고 진로 선택 과목 점수에 페널티를 준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만점이 100점이었으니 이를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2과목만 있다면 이 성취도가 모두 A여도 최대 18점, 한 과목만 있고 그 성취도가 A라면 최대 16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은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예시가 나와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고요. 꼭 교차 지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반영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 개수가 3개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니 꼭 2026학년도에는 본인이 반영 교과 진로 선택 과목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각 교과의 반영 비율이 달라진 사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상 계열에서 2025학년도에는 국어 15%, 수학 35%, 영어 35%, 사회 15%를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수학, 국어 비율을 조정해 국어 20%, 수학 30%, 영어 35%, 사회 15%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보다야 수학 반영 비율이 낮게끔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30%로 다른 인문계열에서 수학을 15% 반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경상계열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졌는데 경상계열에서 영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도 인문계열에서 수학에 곡소리를 내는 학생들이 많으니 수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지원 매력이 높아진 상태이죠. 마지막은 2026학년도, 2025학년도 국중재단 학생부 교과전형 비교 자료입니다. 인원을 제외하고 바뀌거나 주목할 포인트에 대해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앞서 말씀해드렸듯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숭실대학교 전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되었으니 해당 모집 단위들의 경우 입결 상승이 전망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중재단 학생부 교과전형은 모두 전형 방법도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모두 2합 6으로 통일되었기에 병행 지원이 용이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다만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신설 사항이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성적만 반영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적 빡세게 걸어둔 듯 보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국중재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2합 6으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레쯤 업로드될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숭실대학교 역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로 쪼개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숭실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